다만 조선 3사 모두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미 해군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플로팅 데이터 센터라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 다 연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과 관련된 부분들은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3사 모두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주세요. SK하이닉스의 미국 ADR 상장 이슈가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주가 흐름에 이러한 기대감이 얼마나 반영됐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다가 지금 ADR을 상장한다는 것 자체는요, 미국 가가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직접 밸류 비교를 하면서 평가를 받겠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다른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의도가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역할을 했고,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주가의 상승 폭이 훨씬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비교는 계속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똑같아진다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그래도 밸류업을 시키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을 받을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도 지금 미국장에서 계속 그 소위 말해서 메모리 쪽 그쪽만 올랐었기 때문에 그쪽도 약간은 좀 불안정한 흐름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 역시도 조정을 받게 되면 같이 조정을 받을 수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간에 양사의 밸류에이션 갭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지금의 주가 상승도 일정 부분 ADR 효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금 PER 밸류로 비교해보면 한 50% 정도가 하이닉스가 쌀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꾸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만큼 빠지거나 하이닉스가 조금 올라가면서 균형을 맞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갭은 줄여들 여지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장비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시장에서는 어떤 이유로 반도체 장비주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반도체 장비가 좋았던 거는 최근에 설비 투자 얘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만 하더라도 지금 캐펙스 대비해가지고 2030년까지 3배로 늘리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3배로 늘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장비의 소유는 당연히 늘어납니다. 근데 이거는 SK하이닉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외에 다른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 전망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미국에 있는 ASML 같은 경우가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체크했을 때 PER이 65배까지 올라갔고요. 도쿄 일렉트론이 60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거를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PER이 높은 게 한 50배 수가 정도까지 올라가 있고, 조금 낮은 거는 아주 시장이 작은 거 말고 좀 매출이 좀 되는 것들은 PER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0배대까지는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소부장 같은 경우는 글로벌 피어들 따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 업체들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데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글로벌 탑 클래스의 그 반도체 장비 회사들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초과해가지고 주가 상승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의 어떤 주가 흐름하고 맥을 같이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보다는 실적은 분명히 후반기에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밸류에이션 쪽으로 봤을 때는 좀 올라갈 때보다는 빠질 때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다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도 주목해야 할 소부장 분야와 종목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종목을 제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증권사 직원들은 아직까지 제가 증권사 직원이기 때문에 그 컴플라이언스 이슈 때문에 종목을 특정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소부장 쪽 가운데서 제가 좀 살펴보니까 그 소재 쪽 업체들,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독점적인 소재를 양산 공급하는 것보다는 범용 제품들을 주로 많이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글로벌 대표 소재 업체들이 20배 중반에서 30배대까지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낮아요. 그러니까 뭐 10배도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뭐 한 15배 내외 되는 것들도 있는데 결국 가가지고 지금 캐펙스 증가를 하게 되면은 Q의 성장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Q의 성장을 가져온다는 얘기는 P 역시도 지금 현재 그 원가 문제 때문에 가격을 크게 낮추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매출과 이익은 당연히 좋아질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 가운데서도 밸류가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삼성전자 향으로 해가지고 매출이 좀 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좀 찾아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최근 삼성전자 목표가 59만 원, SK하이닉스 목표가 400만 원을 제시하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목표가는 사실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밸류에이션을 놓고 얘기하면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PER이 지금 11배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SK 하이닉스가 지금 PER이 좀 높아졌는데 그게 7배 초반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PER이 6배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반값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 59만 원 이렇게 한다면 지금 오늘 빠져가지고 삼성전자가 32만 원대 근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지금 사실은 달성 못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단기적인 문제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보셔야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는 기본 전제는 뭐냐면 이익의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이익의 변동폭이 제한되면서 꾸준히 이익이 계속 안정적으로 나올 거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부분들은 올 하반기 들어가면서 역시 이제 2분기 실적 나오고 3분기 그다음에 내년 전망 역시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26년 만에 처음으로 넘어섰는데요. 앞으로도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서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SK하이닉스 주가가 강한 이유는요. 이슈를 지금 계속 선점하고 있습니다. 올 5월 초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파업 이슈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사실은 SK하이닉스는 작년에 성과급 이슈를 갖다 타결을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넘어갔던 반면에 삼성전자는 뒤늦게 이제 성과급 이슈 가지고 좀 노이즈가 좀 발생했던 것도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ADR 발행입니다. ADR 관련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평가받는 것하고 미국 뉴욕 시장 가가지고 직접 상장이 돼가지고 평가받는 건 다릅니다. 뭐 굳이 비교를 하자 그러면은 미국의 그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쪽은 야구로 얘기하면 메이저리그입니다. 그 메이저리그로 진출을 해가지고 평가를 받을 때 한국에서 받는 연봉보다는 우리나라 선수들, 뭐 대표적으로 류현진 선수를 비교한다고 하면은 하나에서 받던 연봉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미국 가가지고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뭐 사실 글로벌로 봤을 때도 손색 없는 에이스라는 평가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연봉을 받았던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글로벌 1등, 2등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평가를 제대로 받으려면 마켓 사이즈도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급하게 올라간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2배 레버리지 효과도 있고요. 수급이 쏠려서 올라갔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대비해 가지고는 여전히 50% 이상 쌉니다. 그 얘기는 아직까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미국 진출을 통해 가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밸류하고 비교해 봤을 때 룸이 남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하이닉스가 지금 ADR 상장해 가지고 넘어가는 것들 역시 이 이슈를 갖다 선점을 했고 삼성전자는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런 방구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닉스가 세게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사주 매입 관련해서 단독 기사가 났었습니다. 이거 역시도 사실 이슈를 지금 하이닉스가 선점해버린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프리캐시 플로우 24년부터 26년 거에 50%를 갖다가 주주환원을 하겠다고 얘기만 해놓고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금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한 숫자가 지금 제시가 된 건 하이닉스가 물론 기사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만 하이닉스입니다.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주주환원에 더 적극적이라는 측면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 주가가 최근에 강했다고 볼 수 있고요.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다시 살짝 애매해진 것 같긴 한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이슈를 계속 선점해 나가는 게 하이닉스라고 그러면은 하이닉스의 상대적인 주가 모멘텀은 당분간은 지속될 수 있다. 다만 이거는 삼성전자 역시도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뭔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든지 똑같은 방향을 제시한다면은 똑같이 뉴욕 가겠다, ADR 발행하겠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 관련해 가지고는 삼성전자는 지금 현금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돈도 훨씬 더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같은 수준의 어떤 흐름 그 이상을 제시해 준다 그러면 또 삼성전자 역시도 기회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이닉스가 앞섰다. 거의 한 20몇 년 만에 처음인데 그걸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두 회사가 서로 약간 경쟁 비슷하게 시장을 좀 끌고 갈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오히려 그런 쪽에다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기가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삼성전기를 주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삼성전기도 AI의 사이클에 합류가 되면서요. MLCC라든지 FCBGA 기판 관련된 쪽이라든지 또는 커패시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쇼티지가 나다 보니까
주 품목들이 다 쇼티지가 나니까 지금 실적도 좋지만 앞으로 더 역대급으로 올라갈 것이고 캐펙스 투자를 통해 가지고 Q도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기대를 하다 보니 주가가 쏠림이 가속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는 당연히 그런 이유 때문에 올라가는데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좀 오버슈팅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MLCC에서는 압도적으로 무라타가 1위입니다. 근데 무라타보다 밸류에이션이 훨씬 높습니다. 또 지금 이비덴이라고 하는 이제 기판 쪽으로 봤을 때는 이비덴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보다도 밸류가 훨씬 높습니다. 그럼 글로벌 상으로 봤을 때 전부 쇼티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뭐 주가가 높아야 돼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저는 어차피 AI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가는 그 흐름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익은 서로 똑같이 증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은 PE 배수로 봤을 때는 사실은 조금 과하게 올라간 측면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전자닉스보다는 전기가 그렇게 편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삼성전기의 1조 5천억 원 규모 실리콘 캐패시터 공급 계약 고객사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실제로 어느 고객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이거는 사실 뭐 제가 추정하고 예측한다고 해가지고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투자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빅테크가 엔비디아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그쪽과 구체적으로 계약이 됐다는 것만 가지고도 의미는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커피스토어 쪽이라든지 MLCC라든지 기판 쪽이 전부 쇼티지가 지금 나고 있는 게 갑자기 멎어질 거는 아니기 때문에 향후의 포텐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엔비디아 공급이 맞다면 삼성전기는 단순 MLCC 기업이 아니라 AI 핵심 부품 기업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미 재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조금 오버슈팅한 감은 있긴 하지만 이쪽 사이클이 끝나지 않는 이상에서는 여타 무라타라든지 이비덴이라든지 이런 쪽이 올라가는데 삼성전기는 빠지고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은 이제 같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이거는 재평가는 이미 받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목표가 350만 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현실적인 목표가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밸류에이션 키 맞추기가 좀 나온다고 하면은 그러면서 무라타라든지 이비덴이라든지 주가가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차이 나지 않고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그림이라고 그러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좀 삼성전기가 좀 오버슈팅한 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에 비해 LG이노텍은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이 아쉬운 모습인데요. 지금 LG이노텍을 어떻게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1등주하고 2등주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실제로 이 기판 쪽이 이노텍의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맥락에서 쇼티지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한 데다가 젠순환 방한 이슈까지 겹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지금 밀리는 건데요. 이건 주가 흐름 자체가 결국은 삼성전기하고 궤를 비슷하게 가져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금 1억 원이 있다면 어떤 섹터와 종목을 중심으로 투자하실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는 현금 부분을 조금 늘리자는 입장인데 사실 제 고객님들도 현금을 늘리기에는 그동안에 한 1년 동안 장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있는 거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금도 일단 자산이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운 기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반도체 섹터에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좀 싸게 잡아먹을 기회가 생기지 않겠느냐 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 받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 다음 포트로 볼 수 있는 거는 휴머노이드 쪽 역시 관심을 가져보실 만하다. 그리고 성장이 살아있는 섹터 쪽에서 관심을 가져보신다고 그러면은 그걸 다 담을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일단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은 조선주 쪽하고 그 다음에 전력기기 쪽 그런 쪽도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이 좀 어느 정도 기준이 구체화된다고 그러면 바이오 쪽에서도 일부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 최근 조선업종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 등 대형 수주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수주 기대감보다 실제 실적 호황에 더 주목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조선업종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개인적으로는 조선업종의 전망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번 조선주가 최근에 시작된 게 아니고 이미 그 상승을 시작한 지는 몇 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10배가 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아직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처음에 시작됐던 거는 2000년대 초반에 그 대거 건조돼가지고 좀 돌아다니고 있는 배들의 교체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교체 주기가 도래해서 그걸로 인해가지고 실적이 굉장히 수주가 많아지고 실적이 좋아질 거다. 여기에다가 LNG 캐리어선 수주를 대거 하게 되면서
고부가선의 효과를 볼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환율. 지금 1,500원대잖아요. 근데 사실 1,500원대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건 정상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구경하지 못했던 환율입니다.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고환율 효과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익이 늘어나게 되니까 원화로 환산을 하게 되니까 그런 효과들 때문에 실적 개선이 나옵니다. 특히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00%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근데 여기에는 고환율하고 그다음에 고마진 이런 것들이 같이 믹스가 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실적만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지금 덩치가 되게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실적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나와야 되는데 수주 역시도 지금 꾸준히 이어져 가지고 지금 6월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연간 수주 목표에 지금 50%를 훨씬 넘겼습니다. 근데 그 수주 가지고도 역시 주가가 크게 반응은 안 합니다. 그럼 결국 이게 본격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모멘텀은 뭐에서 찾아야 되느냐면은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미 해군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뭐 미국 의회에서는 노이즈가 좀 있죠. 민주당 의원이 미국 영내 외에서 군함 건조하는 거를 못하게 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소위에서. 근데 그건 소위만 통과된 거고, 그게 결국 상원도 통과해야 되고 하원도 통과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뭐 발목이 잡힌다 이런 건 아닌데 그런 노이즈도 좀 있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군함 건조는 한국과 일본이 아니면은 미국이 지금 현실적으로 건조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프로젝트 상으로 봤을 때 향후에 군함을 교체, 그러니까 폐선하고 대체해야 되는 신조 선박도 필요하지만은 군함이 계속 좀 늘어나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중국과 관련해서 비교하기에 25년도에 100척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끌수록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해양 패권 장악이 녹록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배들은 일단 기동력에서 떨어지게 되고 수시로 고장이 나게 되고 하게 되면은 막상 실전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이 되게 생각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놓고 봤을 때는 미 해군 프로젝트는 어떤 시기든 간에 길지 않은 시간에 다시 한국하고 일본이 열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G7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군함 10척을 빨리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었다라는 거. 물론 그건 그냥 제스처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만큼 미국 정부에는 한국을 상대할 때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조선이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건 아닌데 그 플로팅 데이터 센터라고 해가지고요. 이 데이터 센터 구축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해양에다가 구축하는 이슈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데이터 센터를 만약에 한국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짓게 된다고 했을 때는 플러스 알파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거는 새로운 먹거리가 생긴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기업이 가능한 이유는 그 FLNG라든지 그 FPSO라든지 해양 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기술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서 갖고 있는 데는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에다 줄 리는 없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가 생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더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난달에 그 현대중공업이 4종속 엔진을 그 데이터 센터에다가 납품한 게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데이터 센터 가동을 위해 가지고 이제 그 선박 엔진을 이제 수주를 했는데 그거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만 했던 게 아니라 바르질라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미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힘센 엔진을 가지고 있는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그 마켓까지도 이제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것까지 연결을 시켜서 본다 그러면은 새로운 먹거리가 생각보다 AI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본다면은 이쪽에서 뭔가 구체적인 액션이 나오면 주가는 생각보다는 괜찮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워낙에 지금 반도체 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 수급이 좀 분산이 되면서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가운데 현재 조선업종의 대장주는 어느 기업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대장주들은 시가총액이 큰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크고 그 다음에 각 산업 분야의 연결성이 가장 큰 회사를 보시는 게 맞고요. 앞으로 전망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선 3사 모두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미 해군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플로팅 데이터 센터라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 다 연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과 관련된 부분들은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3사 모두가 뭐 다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력설비 업종에서는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등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3사 가운데서 우선 배전반 쪽까지 이제 같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LS 일렉트릭이기 때문에 밸류가 제일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고밸류를 갖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효성중공업은 현지 공장을 가지고 지금 이제 매출을 일으키면서 이쪽은 매출이나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땐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에 그 어닝이 좀 미스가 난 측면도 좀 있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체크해 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향 수주 관련된 거나 수익률 관련해 가지고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밸류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운데서 이 회사 3사 공이 모두가 전력 기기 쪽에 속하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지금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AI 사이클에서는 계속 연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망 자체는 일단 매출이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다만 한 가지 이쪽 산업 자체는 최근 몇 년 동안 급하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요. 글로벌 탑 클래스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이튼이라든지 몇 개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 밸류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쪽과 비교를 해봤을 때 아주 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회사들의 주가 움직임하고 괴를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이 코앞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방산주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방산 종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종전 관련해가지고는 뭐 일단은 이란 전쟁도 지금 사실은 전쟁을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계속 노이즈는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지금 이란이나 미국이나 공이 전쟁을 더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들이 강하고요. 이 경제적인 문제라면 이란은 이미 재정난에 봉착해 있는 상태고, 그다음 미국 역시도 마찬가지로 유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 우려가 커지는 데다가 이게 해상 봉쇄가 지속이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글로벌 경기 쇼크가 올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이 전쟁을 지속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종전 이슈는 좀 구체화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약간 오리무중으로 좀 빠지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 그 중동 전쟁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중동 전쟁이 끝나게 될 경우에 이제 재건 수요가 발생이 될 겁니다. 그 재건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짓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방산도 재건에 들어갈 겁니다. 왜 재건에 들어가냐면은 이제는 그 미군이 중동에서의 역할을 굉장히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미국의 우방국가라고 생각했었던 국가들에서 이 소위 말해서 방산 수요는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특히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이 방어미사일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측면에서 보시면 이해는 가능하실 거라고 보는데, 이쪽 역시도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땐 글로벌 피어 그룹들하고의 밸류에이션을 비교하시면서 보셔야지 그냥 뭐 좋아진다, 실적은 당연히 좋아집니다. 근데 좋아진다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편입하시거나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다시 한번 큰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멘텀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최근에 아까도 제가 시장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편한 시장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 마지막까지 견디다가 지난주 후반부터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장을 좀 지탱하고 있었던 두 섹터가 휴머노이드하고 반도체였는데 지금은 이제 반도체만 남았고 오늘 반도체까지 빠지는 그런 그림이 나왔는데요. 이쪽이 다시 회복이 되려고 그러면 일단 수급이 이렇게 쏠리는 게 어느 정도 완충이 돼야 될 겁니다. 일단 수급의 불안정성이 굉장히 큰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뭐 자꾸 구체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연말까지 50pp 인상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게 되면 자동차 산업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레거시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가 흐름 자체에 좀 부정적인 역할을 부정적인 어떤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의 노이즈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수급적으로 조금 쏠려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풀릴 때까지는 이게 주가의 어떤 안정감은 좀 떨어질 것 같고요. 오늘 지금 51만 원까지 떨어진 것 같은데 이 흐름은 여기서 크게 반등하는 것보다는 저점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거기서부터 저점 테스트 또는 저점 확인을 좀 해나가면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KB증권은 최근 현대차 목표 주가를 1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었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현대차 목표 주가 120만 원, 이거는 철저하게 휴머노이드하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이 반영이 됐고요. 특히 자율주행 쪽은 아직까지 보여진 게 없기 때문에 이제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포커싱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의 목표 주가 120만 원을 잡았던 거는 그 리포트 상에 나와 있지만은
산업용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한 60% 정도 2030년까지 시장을 장악할 거다. 소위 말해서 글로벌 최강자가 될 거라는 전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휴머노이드 쪽에서 그 아틀라스가 보여주는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겠지만은 그 유연성하고 균형을 잡는 균형 감각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전에서 보여주는 그 공장 내에서의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그 많이 준비가 돼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체화되는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젠순왕이 좀 방문했을 때 현대차 쪽으로 해가지고 혹시 투자가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죠. 그런 기대감도 좀 있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별 얘기 없이 지나가 버리게 되니까 그 실망 매물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수급 쏠림까지 좀 이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좀 충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당장의 어떤 주가의 반등이나 반향을 노리는 것보다는 저점 테스트를 좀 이제 하는 구간에 진입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50만 원이 저점이 될지 여부에 대한 거를 좀 시간을 두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 120만 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하반기로 가면서 휴머노이드 쪽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알맥이라고 하는 그 트레이닝 센터가 3분기 말에 개소가 되고요. 한 번 정도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추가 펀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해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구체화되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 120만 원은 사실 궁극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거 이상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뭐 주가 50만 원대에서 120만 원을 지금 바로 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조금 오바인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저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하고 자율주행 가지고 포텐셜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현대차 노사 협상도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만약 이 이슈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사실은 노사 협상보다는 시장의 수급 고임이 더 큰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급의 어떤 꼬임이 좀 풀려야지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들도 좀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노사협상 이슈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삼성전자가 그 성과급을 영업이익에서 뭐 15%를 뭐 주기로 합의했다 뭐 이런 이슈가 나오니까 너도나도 지금 성과급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좀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주식회사라고 하는 거는 그 이익에 있어서 최우선 배분의 대상은 주주가 돼야지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일단 그렇게 해놨더니 여기저기서 다 이게 이제 확산이 되는 분위기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기준을 어떤 식이든 뭐 정부가 됐든 관계 부처가 됐든 아니면은 뭐 기업체가 됐든 좀 명확하게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과급은 사실은 연봉 개념으로 적분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부분들은 당장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나중에는 이게 우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 노사협상 이 이슈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LG전자가 6월 22일 기준으로 10% 이상 반등했는데요. 지금은 손절이나 차익 실현을 고려해야 할 시점인지 아니면 추가 상승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LG전자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이슈로 급등을 했는데 아직까지 휴머노이드 쪽에서 그 퍼포먼스를 보여준 게 지금 좀 약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CES에서 보여줬던 클로이드가 이제 빨래 개는 모습 본 게 전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LG전자의 어떤 가치를 갖다 재평가한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LG전자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로봇주들이 최근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에 물려있는 투자자들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로봇 산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스케줄도 제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방향성과 또 빅테크 투자 관련해 가지고 작년 말에 구글 뭐 요번에 삼성전자가 또 타진했었다라는 단독 기사였습니다만 나왔는데 실제로 보면은 빅테크의 참여 가능성은 어쨌든 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밸류의 어떤 재평가는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단순 로봇주들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테슬라가 그 옵티머스의 양산 시점을 좀 뒤로 미루는 뉘앙스의 기사가 났었습니다. 어저께 그게 좀 영향을 좀 많이 준 것 같고요. 결국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주요 그룹하고 직접 연계가 돼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로봇 부품 회사 이런 쪽과 관련한 부분에 제한해서 계속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근데 그 가운데서도 메인을 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 실제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회사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더 낫다라는 쪽입니다. 하반기 시장을 보면서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변수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전망을 해서 봐야 될 부분들은 그 거시로 보게 되면은 일단 금리 이슈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가지고 금리에 대한 노이즈가 생기는데 개인적으로는 유가만 잡히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시장 전망 뭐 BOA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금리 인상 확률을 100%로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리 이슈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고 한다면은 이게 수급 쏠림에 의해 가지고 수급이 비정상적으로 꼬이는 부분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올해 말도 지금 서킷 브레이커가 역대급으로 지금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것도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과부하가 좀 걸리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그나마 편하게 성장을 얘기할 수 있는 거는 AI 산업입니다. 근데 이 AI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노이즈가 발생하는지 그런 거 역시도 좀 주목해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장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본인이 그냥 옆에서 누가 돈을 많이 벌었대더라 해 가지고 거기에 혹해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투자를 할 때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본인의 투자 성향을 아셔야 됩니다. 그거는 사실은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손실이 날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한 상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충격을 받으면은 주가는 급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생각하지 않고 올라가는 거에만 관심을 갖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식을 사셨다. 또는 이제 2배 레버리지 같은 걸 사시게 될 경우에는 그 손실이 굉장히 증폭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투자 성향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를 판단하셔가지고 나는 죽어도 손실 보기 싫다 하면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고려하지 않고 그냥 좋테니까 사셨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의 투자 성향을 체크해 보시라. 그 다음에 체크가 되셨다 그러면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있을 겁니다. 그냥 덮어놓고 왕창 지르시는 것보다는 내가 내 어떤 그 체력, 재정 여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감내 가능한 부분 내에서 범위 내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판단을 좀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자꾸 시세를 보시게 되면은 포모에 의해서 쫓아가서 사게 되고 또 물리는 것도 빠지게 되면 겁을 먹고 팔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역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수만 하려했지 사실은 5월, 6월 별로 좋은 장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하셔가지고 너무 급하게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생각을 조금 톤다운 시키시고 천천히 시장을 조금 고민해 가시면서 대응하시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